오늘은 다시 눈으로 가득 찼고요. 오늘 새롭게 꽃을 피우기 시작한 식물들을 두 식물을 발견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무스카리입니다. 저기 솔방울 같은 꽃망울 보이세요? 아마 다른 꽃들도 어머 여기도 있네요. 여기 두 번째 꽃망울. 무스카리 꽃망울은 처음에 눈송이로 된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세 번째, 또 여기 이 흰색도 꽃망울 같아요. 네 번째. 저는 한겨울에 무스카리가 꽤 오랫동안 잠잠해서 작은 풀분에 식재를 해가지고 혹시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이러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꽃 소식. 두 번째는 아니야, 땅이 먹는 거 아니야. 눈 오는 거 봤어? 그리고 새로운 식물은 작년에 엄청 화려한 개화를 감상했던 비올라가 1년생이라서 1년 동안 꽃이 피고 지고를 모두 하는 식물들인데 다시 두 번째 해를 맞고 있습니다. 이 녀석도 꽃이 여기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두 번째 꽃이 있었네요. 귀여워. 약간 날씨가 따뜻할 때는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천천히 움직였다가 신경 안 쓰고 있으면 흙에 좀 파묻혀 있다가 이랬는데 오히려 온도가 좀 낮아지니까 깨끗한 잎 모양으로 꽃까지 피워냈네요. 우리 냄새 맡았어? 우리 알고 있었어? 냄새 맡아봐. 비올라는 약간 달콤한 향기가 났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개화하고 나면은 향기 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2월 8일에 뒤집어줬던 퇴비암이 반가운 온도 상승이 있는데요. 지금 베란다 온도는 10.9도이고요. 퇴비암 온도는 18도입니다. 우와, 다시 최고 온도를 찍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늘 저는 물주기를 이렇게 했고요. 따란! 새로운 고건식물인 작약이 세촉을 낸 것을 발견해서 여기 보이시나요? 매번 봄에 세촉을 내고 있지만 이 베란다 일조량이 부족해서 꽃을 피우고 있지 못한 작약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세촉을 올렸습니다. 잎만 봐도 사실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반가운 작약 움직임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작약이랑 더불어서 따란! 춘란 보춘화가 3년째 연달아 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난초를 잘 아는 건 아니어서 물만 간신히 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꽃 개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찾으면 여기 같이 보여드릴게요. 재작년에는 이렇게, 또 작년에는 이렇게 여러 송이의 꽃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피웠는데 올해에는 아무래도 이 한 송이의 꽃만 피어날 것 같습니다. 꽃대를 낸 날짜도 작년보다 5일 정도 빠르게 발견을 했는데요.
생장하는 속도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꽃이 또 굉장히 예쁘고 향기도 달콤하거든요. 굉장히 그윽하고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물주기한 비올라가 오늘 이렇게 꽃을 한 송이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지금 여기에도 바로 다음 꽃이 있어서 다음의 개화도 이어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워낙 풍성한 아름다움을 보여줬어서 올해의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다른 잎들에는 아직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데 멋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 에피소드 108편에서 꽤 멀리 화이트밸리 근처로 이동해서 세촉을 냈다고 말씀드렸던 홍키동크에 약간의 반전이 생겼습니다. 작은 반전은 뭐냐면 여기 보이세요? 이곳에서 세촉이 난 거예요. 이렇게 큰 주된 구근들 근처로 작은 구근 잎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얘를 보니까 이 화이트밸리 옆에 홍키동크라고 추정했던 이 구근이 둘이 너무 닮은 거예요. 잎 끝에 붉은색 실선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상한데? 그러고 마침 여기에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구근이 올라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녀석이 최종적으로 홍키동크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전에 추측한 것처럼 이렇게 화이트밸리 가까이까지 가서 싹을 틔운 건 아니었고 이동을 한 2cm 정도 더 한 것으로 보이고 속도는 그렇게 가속도가 붙지는 않았고 계속 꾸준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 홍키동크가 더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원종 튤립 화분에서는 홍키동크의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두 번째 해를 맞이한 이쪽 튤립이 제일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는 이 정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주말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고 또 다시 잔잔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조금 들기를 하루 이틀 기다렸는데 이번 주는 왠지 이렇게 계속 흐린 날이 계속될 것 같아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가든 에버스케이프 장미는 따란 이렇게 색이 많이 연해졌죠. 꽃잎이 살짝 투명해지기까지 해서 이제 곧 꽃잎을 떨굴 것 같아요. 가든 에버스케이프 장미꽃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보이시나요? 따라 바로 여기 보이는 이렇게 그동안 이 꽃을 신경 쓰느라고 이 줄기에서의 어떤 움직임은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한 이틀 전부터 이렇게 붉은색 곁눈들이 엄청 시선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잎이 많이 자랐네 하고서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자랐고요. 여기도 이렇게 곳곳에서 잎눈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마냥 기뻐하다가 수형을 바라보다가 여기가 너무
상대적으로 휑한 줄기들 끝에서 잎눈들이 자라고 있어서 뭔가 나중에 여기 이렇게 여기 끝에 자란 이 잎눈들에서 다시 줄기를 내고 잎을 내면은 이게 무거워지면서 이렇게 처질 것 같아서 화분 위에서는 지지대를 할 것이 마땅치 않기도 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일찍 발견했으면 더 이쪽에 잎눈을 준비하느라고 에너지를 쓰기 전에 잘라줬을 것 같은데 오늘 잘라주려고 합니다. 여기 줄기 중에 지금 원래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꽃받침에서 익어가고 있는 로즈잎 열매를 이쪽에서 자라고 있다고 끝인사를 이 로즈잎 열매를 보면서 드렸는데 여기 이 하나랑 2개의 로즈잎 열매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로즈잎 열매는 이 왼편에서 자라고 있는 이 꽃대들에게 기대를 해보고 길게 자라고 있는 이 가지들은 잘라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른 김에 여기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이 줄기 여기서도 잎눈들이 많이 났는데 이 줄기들도 조금 정리해줄게요. 왜냐면 이렇게 교차한 것이 나중에 여기 잎이 돋아나면 통풍이 조금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이 잎눈 개수에 비해 이 줄기가 많이 얇기도 하고 해가지고 여기도 바짝 잘라주겠습니다. 우리가 냄새 맡았어? 우와, 이 줄기 하나랑 이렇게 줄기 3개를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튤립은 천방지축의 의혹을 약간 벗은 홍키동크는 이 정도 자랐고요. 창가 가까이에 있는 홍키동크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발견한 것은 맨 위에는 A에 해당하는 아케보누를 심었거든요. 근데 이 오른편에 있는 또 정체를 모르는 어린 구근이 자라고 있어서 이 구근도 기록을 해봅니다. 2번째로 식재한 이 튤립들은 이렇게 길게 자랐고 첫 번째로 식재한 바야콘디우스는 조금 더 균형 잡힌 길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작약 세촉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창가 바로 가까이 있는 쪽 작약은 잎을 낸 걸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흙의 형태가 다른 화분의 식물들이랑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알게 된 정원을 가꾸고 계신 유튜브 채널에서 작약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걸 보고 제가 자막에 적어둘게요. 꽃이 안 피는 작약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게 있어서 봤는데 촉이 생기기 시작하고 잎눈이랑 꽃눈을 준비할 때 저는 사실 깊게 심으면 더 안정감 있고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작약구구는 흙 바로 가까이에서 있어야 잎눈이 생길 때 햇빛을 받으면서 꽃눈을 같이 준비한다고 해서 세상에 이러면서 부랴부랴 흙 아래 파묻혀 있던 촉 근처의 흙들을 햇빛을 바로 볼 수 있게 좀 파냈습니다.
여기도 조금 파냈고 여기도 조금 파냈어요. 이렇게 구분이 조금 살짝 보이게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꽃이 생기길. 근데 제가 있는 베란다가 해가 그렇게 많은 베란다가 아니라서 아주 많은 기대를 하진 않는데 그래도 도전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제 밤새 눈이 내리더니 이렇게 세상에 믿기지 않는 풍경을 마주쳤습니다. 우와. 오늘은 2월 22일이고요. 너무 예쁘죠? 눈송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었나봐요. 왼쪽에 눈발들이 붙어있네요. 하루 만에 이렇게 전혀 다른 풍경이 된다니. 네, 완전 달라졌지? 어제 이 가든 에버스케이프 장미 잘 가지치기 하는 거 촬영하고서 꽃이 떨어져가지고 아쉬웠는데 눈이 펑펑 내렸네요. 오늘 뭔가 신나네요. 볼이랑 산책에 나왔습니다. 우와. 자작나무들도 흰색 줄기 위에 흰색 눈이 쌓였네요. 사철나무에 이렇게 눈구름이 앉았네요. 봄 코앞에서 이런 눈송이들을 보네요. 이 소나무들은 특히 이렇게 뭉텅이로 눈이 있는가 하면 바람이 많이 분 가지 쪽의 눈들은 이렇게 만두 빚어놓은 것처럼 작게 동그랗게 붙어있어요. 여기는 발치에 단풍나무들이 떨어져 있어서 위를 보니까 이렇게 단풍나무에도 눈이 쌓였네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나무는 목련나무입니다. 꽃 눈에 솜털을 달고 꽃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식물들이 물을 흡수하는 동안 베란다 식물들 움직임 보러 가볼까요? 눈이 오는 날 이 보춘화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윗부분에 세 장의 꽃잎을 모으고 있고 아래쪽에 꽃잎이 살짝 보이는 채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뭔가 후드티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네요. 공조팝 나무에 이렇게 잎눈들이 움트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도 있고요. 그리고 마침 정원찌기님이라는 채널 영상을 보고서 칼슘이랑 인이 풍부한 영양분을 비료를 주면 더 좋다고 하시는 영상을 보고 저도 계란 껍질 말려둔 게 있어서 계란 껍질에 있는 칼슘들이랑 퇴비 흙들을 조금 보충해 주려고 합니다. 튤립 구근들 양분은 구근 안에 있는 양분으로 충분하지만 나중에 이제 두 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는
그분들은 약간 꽃을 피울 정도보다는 조금 더 작게 자란 것 같아서 미리 양분을 보충해 주려고 합니다. 태비화가 다 된 이 흙에 계란 껍질을 빻아서 왔거든요. 이것을 적당히 뿌려주고 이렇게 뿌려줬고요. 이렇게 약간 흰색 가루들 보이세요? 그리고 잘 분해가 되네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튤립 껍데기 같은데 이것도 이런 넓은 잎도 땅이 올 거야. 언니 조금 지금 손이 더러운데 이 껍질도 이렇게 태비화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분해가 되네요. 태비화된 흙에 계란 껍질을 섞어주었고요. 이제 얹으러 가봅시다. 그리고 작약으로 얹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쩌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알려준 대로 새로운 정원 고수분들의 채널에서 알게 된 정보들로 구근 식물들에게 그동안 못해줬던 양분을 조금 채워준 것 같아서 뿌듯한데요. 오늘은 2월 26일. 이제 2월 말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영상을 끝내기 전에 이 보추나가 꽃을 모두 피워가지고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쿠키 영상처럼 담아봅니다. 지금 땅이 언니 좀 움직여도 될까? 고마워. 문인화에서 등장하는 난초의 모습처럼 꽃잎 3장을 세 갈래로 펼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땅이가 틈틈이 캣클라스처럼 노리고 있어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짜란, 무스카리가 이제 정말 개화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너무 귀엽죠? 다음 영상이 되면은 많이 개화가 진행되어 있을 것 같아서 이 모습도 보여드리고 정말 인사를 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